복습은 잘 돼가면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국악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질 것 같은데 복습이 잘 돼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헐떡거리기 시작을 했나? 복습은 잘 되고 있어? 그저 웃지요 하면 안 되는데. 자, 시작할게요. 저희 국악 OT 따로 할 거 없이 저기 그냥 스케줄, 강의 스케줄은 그냥 올라가 있는 대로, 카페 올라가 있는 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항상 OT 한 시간씩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너무 쪼달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OT 생략하고요. OT 다른 거 없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이따가 그냥 질문해서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바로 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종류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인지를 해야지, 여러분들 나가는 오늘 자료 있죠. 오늘 나가는 자료들은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저하고 같은 종업생 화면을 보고 계시게 될 건데, 제 거 자료에는 종업생에다가 그걸 제가 업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료가 사실 종업생들은 없는 자료라는 거지.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한테 좀 이런 자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좀 중간중간에 만들었던 자료들을 지금 오늘 이제 한 번에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도 써져 있고 하긴 한데 그냥 수업 흐름 그냥 화면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를 꼭 제가 항상 말했지만 자료를 계속 파일업 시키지 마시고 이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난 이 부분만 그냥 축소 복사해가지고 내가 뭐 넣어놓을래 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필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래 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자료가 거의 사실은 있어요. 종합선에 있는 건데 이제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면 좀 설명이 편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논문 자료도 나가고 그랬을 텐데 논문을 막 다 읽어야 되고 막 논문을 뭐 그래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국악교육과 관련된 거에 교육과정하고 연결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정도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왜냐면 시험은 출제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자의 시선하고 똑같이 맞추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출제자들이 보는 자료하고 우리하고 보는 자료가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노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교사들이 보는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수님들도 뭐 사범대 교수님들, 국악교육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즘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트렌드가 이러겠네요 라는 정도까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국악의 종류를 먼저 보고 가자는 거는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건 당하근계예요. 이건 아하근계예요. 이거는 뭐 정학에서 사용됐던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막 무작위로 쏟아져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제 초수생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향악, 당악 알겠는데 그럼 소각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말들이 헷갈린다거나, 또 이제 뭐 중간에 나오면은 뭐 양부학이다, 삼부학이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물론 우리의 모든 수업들은 개념 위주 수업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뭐 이 시대에는 뭐 이 왕 때에는 이거를 이런 개념으로 썼구나라는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생각보다도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조금 뭐하긴 하지만 우리가 논리추리 막 소위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전문직군들이 시험 보는 시험들은 사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 그냥 그 시험은 IQ 감소나 이런 거는 타고나야 되는 것처럼 약간 타고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 그 시험에 맞는 타고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 그런 거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은 아니야. 그러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그냥 멍청해도 정말 그 시험의 어떤 방향성과 그 어떤 성실성만 갖춰지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임용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너무
되게 엄청 막 이런 세상에 어려운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시험하고 비교할 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상한 막 이런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의 그 음악 역사를 다 알려고 하는 거가 문제라는 거거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명구 씨가 약간 이상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변질 같은 느낌처럼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그런 어떤 그런 뭐라 하지, 환상? 환상이면 좋은 거예요. 환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뭐 그런 선입견?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오래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오래 합격한 지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약간 시험이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고 했던 그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임용시험이 되게 솔직히 말해서 좀 쉬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쉬운 수준. 그리고 옛날에는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은 다 파견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국악도 거의 안 나오는 거고요. 불과 말하자면 2000 뭐 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국악 많이 안 나왔어요. 나와봤자 뭐 장단, 중무리 장단, 뭐 써라 이런 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국악에서는 이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는구나. 국악 전공자도 모르는 이런 걸 보는구나 해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막 이 공부의 어떤 내용 시험을 물어보는 거가 엄청 막 이상한 데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읽어버리고 말겠다? 여러분들 절대 합격 못해요, 그러면. 자기 만족에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유치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강의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는데 강의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이 시험을 어떤 시험처럼 생각하세요? 운전면허는 좀 너무하고 약간 좀 쉬운 자격증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막 내 공부는 막 박사이 막 이상급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진짜 이상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컨셉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항상 시험에는 그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아까 내가 말했듯이 IQ 검사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진짜 좀 어려운 전문 직군들의 어떤 시험들은요,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그 이상이 안 뚫어지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는데, 점수 올라가겠는데, 어느 이상 올라가는 거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걸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그 부분이 좀 섞인 건데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내가 좀 쉬운 시험을 탁탁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우고 끝내야 하는 시험이야 라는 마인드지만 그치만 또 너무 그런 거가 아닌 거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뱅크가 아니잖아요. 카테고리는 비슷하지만은 항상 그 언어 문해 능력적인 거가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마음을 좀 가지면은 이 시험에 대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용시험이 좀 배렸어. 약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래서 기존에 워낙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무성하게 많이 만들어낸 것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어떤 다 외워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양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솔직히 그 정도까지 음악을 그 정도까지 다 외워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하버드 가서 공부하세요. 음악학 공부하세요. 임용고시 우리가 막말로 말해서 막 월급 엄청 막 그렇게 돈 많이 주는 그것도 아닌데 하버드 졸업하면 그래도
그래도 어디 연구원을 가면은 그래도 이것보다 더 많이 만드니까 차라리 그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공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기 위한 공부예요. 내가 정말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자격을 따기 위한 거. 그러니까 컨셉을 진짜 잘 잡으셔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항상 늘 컨셉을 잡으려고 하거든. 내가 여기서 박사님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나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논문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재밌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상한 걸 가르치게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 선을 잘 잡으셔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컨셉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용어부터 일단 우리가 알아듣는 그 용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분류를 해온 거지, 뭐 이걸 가서 똑같이 쓴다? 뭐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음악에 대한 어떤 종류가 나온다는 건 적어도 음악이 어느 정도 뭐가 있으니까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그게 통일신라예요.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때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 국가 행사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리고 당나라와의 어떤 그런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국가의 차원에서 음악이 필요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들도 그 분위기와 그 행사의 분위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을 분류를 해요. 그 음악을 분류를 하는 거가 이제 처음에는 딱 두 갈래로 우리 거고, 당시에 이제 교육을 많이 했던 거가 당나라였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음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음악 자체를 향악이라고 하는 건데, 이 향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원래부터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완전 우리나라 오리지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전부터 우리는 서역과의 교류가 있었어. 고구려 시대 때부터, 고구려 뭐 2기 때부터 뭐 서역인들의 춤, 뭐 서역의 악기가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역이라면 뭐 지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중앙아시아 쪽 뭐 이런 쪽이잖아요. 뭐 인도 뭐 이런 쪽. 인도는 좀 남아시아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에 약간 코가 이렇게 있고 막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그런 사람들, 좀 소위 잘생기고 되게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이목구비 뚜렷뚜렷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이미 우리는요, 삼국시대부터도요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지금 시대에 눈 부리부리게 해가지고 눈, 코, 입 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위에 조상님들을 가면은 그런 이렇게 혼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혼혈도 많았고. 왜 만두 같은 것들, 만두 여러분들 전통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그쪽들이나 이런 데서 다 넘어. 여러분들 우리의 이거 하면은 소주죠. 근데 소주가 진짜 우리나라 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그런 그때부터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왜 쌍화점은 원래 이야기가 쌍화점이었던 것 같아. 만두집에서 이렇게 만두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이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띠용띠용 눈 맞았다. 이런 이야기. 그런 썰에서 나오고 그러거든. 왜 고려가요들 보면은 야화들이 많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고려 가요가 인기가 많았던 거가 실제 남녀 간의 어떤 정분난 이야기들이 진짜 많거든. 쌍화점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런 게.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런 썰은 나중에 하고, 통일신라에서 바로 우리 거의 음악이라고 하는 향악에는 진짜 오리지널 우리 음악 플러스 그런 옛날부터 있었던 서역 음악들까지 다 포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역 음악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순서로 유입이 됐느냐라는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지. 자, 그래서 향악 고유 음악이라고 하고요. 뭐 가끔 우리 여러분들 제사 음악의 제례가 아니라 옛날의 음악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제례 음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의 음악, 뭐 제례 음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악 고유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악 중국계 음악, 그러니까 니네 거, 이 당시 이제 교육을 했던, 그래서 당음악, 향음악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유지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당악이라고 말을 붙였는데요. 이제 당악 때부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말하자면 통일신라부터 고려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에 중국의 상황은 당, 송, 원의 국가를 중심지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문화적으로 뭔가 부흥기를 가졌던 시기라고 하면
송나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려 때 뭐가 중국에서 뭐 대성악이 들어왔어, 대성신학이 들어왔어 그런 거는 바로 다 송시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한 통으로 묶어서 당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중국 자체에서는 이미 유학적인 거가 발달을 하면서 이미 아학적인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용적인 거가 따로 있었고 그 외의 음악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제사 음악이 아닌 류들의 음악들,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건 중에서 제사 음악과 제사 음악이 아닌 행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는 제사 행사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류들을 그냥 이제 한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지역에 따른 분류 이것만이 아니라 음악에서 어떤 류들의 음악이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이런 이제 그 류가 음악의 종류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악은 시대적으로는 원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징기스칸 뭐 이렇게 아시죠?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당송원 시대 그게 이제 원나라 시대라고 한다면 고려 말이고 고려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운데 그 중흥기를 가지고 있었던 교역을 많이 했던 시기가 송나라. 초기가 당나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의 뭐 언제 때 뭐 중국의 송나라의 누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뭐 원나라 시절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중국과 그 맞물리는 상황을 같이 이렇게 이제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제사용의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아악인 거거든요. 근데 뭐 송나라의 어떤 정악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우리의 정악까지 좀 이해를 하고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사용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그쪽에서는 중립음악 기관 자체가 대성무락 해가지고 대성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당악,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가 아악과 당악이라는 두 종류인데요. 사실 이 아악이 들어오는 거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고려 시기라고 한다면은 11세기부터 우리가 10세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조선이 15세기 이렇게 되니까 14세기가 거의 한 500년 정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아악이 대성아악이라는 거가 들어온 거가 언제냐면 1116년 그러니까 12세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좀 중간 정도 지나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통일신라 시대 때 당악과 향악 이렇게 있었고 그것이 쭉 고려까지 넘어왔는데 고려 중반 정도 넘어갈 쯤에 그때서야 아악이라는 거가 지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 기관에 대한 것들 물론 우리가 기초반에서도 했었지만은 실제 이거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뭔가 담당을 하고 하는 아악 부분 같은 아악서 같은 거는 그보다도 더 뒤에 고려의 거의 말 정도 뭐 갔었을 때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음악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이미 아실 거예요. 1114년에 대성신학이 들어오고 1116년에 대성아악이 들어왔다. 이런 말은 좀 들어보신 것 같죠? 네, 그때 그래서 아악이라는 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악, 뭐 당악, 향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악, 당악, 향악. 여러분들 아마 자료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아악, 당악, 향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악, 당악, 향악 하게 되면서 세 개의 체제로 나눠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름을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음악을 종류를 구별하는 차원으로 처음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있는데 이 악공들은 너는 이런 어떤 스타일들을 준비하는 팀이야. 너는 이런 스타일을 준비하는 팀이야 하고 얘네들이 거주하고 묵는 방도 달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너는 좌측 방, 너는 우측 방 이런 것처럼 걔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의 음악을 관리하는 애들 우방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처음에 악이 어찌됐든 들어오기 전 단계로요. 당악, 니네 거는 바로 좌방악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방악, 좌방악. 사실 아악까지 여기서 아직 포함도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거 아닌 거는 좌방향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점점점 어떠냐면, 유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악을 떼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악이 옆에 보시면은 좌방악으로 지금 따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니네는 좌야, 우리 향,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게 양부악이라고 해요. 두 개. 그래서 지금 그 용어에 보면은 궁정음악을 좌부와 우부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양부악이에요. 자, 근데 그게 체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악, 당악, 향악이라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당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방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방악만 떠오르는 거는 자, 역사적인 배경을 봤었을 때 이제 유교적인 거가 우리가 말하자면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뭐 위화도해고도 태조의 이성계가 이 나라를 짓는 그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이 유교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악적인 거를 뭐냐면 더 살리기 위해서 그거에 좀 뭔가 특화되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재래가 아닌 형태의 이런 어떤 음악들 당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향악 이것들이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얘네들은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조선 초기에는 중화사상적인 거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년 전만 해도 미제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미제. 한 20년 전에 그랬다가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그래도 뭐 일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일제 거가 좋아. 뭐 무조건 일제 거가 좋아.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처럼 이때, 이 당시 조선 전기 때는 이 사람들이 중국 거가 좋아. 이런 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거 고장 안 나? 이러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중국 거 너무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쿠팡을 더 살려줘야 되긴 하지만 요즘에 테무나 알리 같은 서비스 이틀 만에 오고 막 이런 서비스는 안 돼요? 요즘 쿠팡이 그래서 위기를 갖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자, 어찌됐든 그래도 좀 쿠팡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 거에 대한 거를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 아유 일제게 좋아 미제게 좋아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무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차원들 때문에 나온 용어가 뭐냐면 속된 거, 소각.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용어는 약간 그 지위를 낮춰서 부르는 것 같은 자기네들 자칭해서 우리 거 뭐 약간 오히려 좀 약간 좀 지식 있는 사회에서 더 그죠?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 우리 거 진짜 우리 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IT 쪽이나 뭐 이런 사람 야 우리 거 IT 중국 게 더 나아. 우리 거 진짜 이래? 뭐 이런 뭐 약간 그런 무슨 느낌인 줄 알죠? 약간 그런 것처럼 소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각이라는 거는 뭔가 이런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신성한 거 아닌 뭔가 속된 거, 뭐 춤추고 열례를 하고 행사를 하고 우리 축하하자 파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행사류들의 음악이라는 거에서 뭐 속된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음악적인 거를 격화시켜서 우리 거를 격화시켜서 나오는 형태. 그래서 뭐 소각 계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향악과 당악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악에서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는 개론서에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 그러니까 용어가 계속 헷갈리는 건 거야. 자, 그래서 당악이라는 거가 왜 여기로 이제 이사가 됐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때는 유교적인 거였던 제사.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문묘도 그렇지만 문묘, 종묘 다 이런 유교적인 어떤 제사적인 것들을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아악을 따로 관리하고 당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송원 이렇게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제 궁중음식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방악.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약간 좀 음악적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제사의식. 여기는 열례악.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는요,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왜?
음악의 종류를 알아보는 거가 교육과정에도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 감상 영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음악의 종류. 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국악의 종류. 국악의 종류 중에서도 뭐 조선시대 음악이라면 궁중음악의 종류.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풍류음악. 음악의 종류예요. 풍류라고 하는 지식인 계층들이 하는 풍류음악 중에서도 성악곡 하면은 가곡가사, 기악곡 하면 영산해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다 종류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악의 종류이라고 할 때 특히 궁중음악의 종류를 할 때 이런 이제 조선 전개에 아무래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음악 행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사 음악을 따로 하는 제례악, 음악으로 분류를 하자면 제례악이라고 그러고 크게 연례악,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가 아닌 거, 제례와 연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연례악 안에서 또 어떠냐면 뭐 회례하는 거, 회례한 행사 같은 게 있어요. 회례형 행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연초라든지 막 이럴 때 우리의 국정을 이렇게 잘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대신들하고 같이 다과를 차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볼 것이고 자 우리 한번 다 화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것 같은 조회야. 그 다음에 연향학은 모르겠어요. 연향학은 그러니까 여기들이 춤추고 그래서 뭐 왕자가 태어났어. 뭐 아니면 그 궁중에 뭐 좋은 행사가 있어. 이럴 때 이제 연향화. 군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선행직. 맞아요. 누가 이제 뭐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출정을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군례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서도요. 연향과 군례가 같이 섞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뭐 그런 거예요. 뭐 군사가 뭐 이제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맞아 이겼어 승리를 했어. 그러면 연례적인 거가 같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어떠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고 올 때 사용되는 음악은 달랐을 거고 그 뭐 술잔을 이제 뭐 한 데에서는 또 다른 음악이 틀려졌을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음악의 종류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음악의 종류를 구별을 할 때 그냥 이 앞시대까지 그냥 악, 당악, 향악 그도 안에서 뭐 당악, 향악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고 그들을 뭐 양보악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죠. 뭐 자방악, 우방악. 근데 그거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더 독단적으로 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좌와 우가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당학의 독자적 발전이 안 되겠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 대성신학이니 대성악이니 해서 이미 중국에서 정말 엄청난 뭐 우리가 악기뿐만 아니라요. 상당히 많은 음악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런 말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남는 거는 보호자 낙양춤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 왜 그러겠어? 독자적 발전을 못하고 그냥 맨날 하던 거 그냥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좌방과 이게 이 의미가 그거예요. 나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 이거 논문 이야기예요. 이거는 책들에서 막 이렇게 막 찬찬히 하는 게 그냥 용어만 툭툭툭 하면서 그런 브릿지가 없이 근데 요즘 근데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시험 문제가 논문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논문 볼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논문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또 잘 연결돼야 될 게 뭐냐면 논문이 교육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딱 특정지어서 나와요. 그럼 세상의 논문을 다 읽어라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논문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으려고 갖고 온 거가 아니고 그런 국악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우리 교과서에 연결된 부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를 보려고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논문을 줄 때도 그런 차원으로 주는 거지 논문 또 키핑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음악의 종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음악의 궁중음악의 종류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례악이다, 연례악이다 쓰는데 좀 더 자세하면 조예악으로 썼다, 연향악으로 썼다, 군례악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런 어떤 형태들을. 그래서 나중에 정제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럴 때에도 일부러 뭔가, 왜 우리 춤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 힘이 있고, 박력 있고, 뭔가 카리스마 있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러잖아요. 왜 우리 왜 칼무 친다라고 이러는 거 하잖아. 그런 것들이 군내학적 성격을 닮았다. 뭐 이러기를 하긴 해요. 왜냐면 뭐 실제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선유락 같은 그런 어떤 정제가 있거든요. 선유락 정제는 원래 그 어촌 같은 데, 바다 같은 데에서 배를 갖다 가운데다가 크게 해놓고 약간 풍어제 느낌처럼 고기 잘 잡아가지고 그런 의식 같은 거 막 줄 같은 거 막 와 이렇게 막 달아놓고 왜 그 있잖아요. 막 굽기도 아닌 무슨 깃발 같은 거 왜 우리 왜 굿하는 거 보면 깃발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놔요. 막 그런 거를 배 위에다가 막 이렇게 달아놓고 하니까 엄청 북 같은 거 크게 쓰고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은 그런 뭐 또 되치타 같은 그런 계열들의 악기들이 막 거기서 연주하고 거기에 뭐 군사적인 성격의 옷을 입는 군복 같은 것들을 입는 것 같은 사람들이 호루라기 같은 거 불면서 이렇게 일동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호들 보내거든. 그래서 그거를 군내학적인 성격의 정제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한번. 그런 부분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키워드지 사실은. 이런 어떤 용어들이 지금 빈칸에 있는 용어들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질 거야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연례학, 재래학.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게 말했죠. 개념은 대칭된 용어들을 잘 봐라. 근데 그냥 연례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해례학, 조회학, 뭐 연양학, 뭐 군례학. 근데 또 연례하고 연항하고 또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이제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임금이 대신들하고 그냥 음악 없이 뭔가를 하는 걸 조회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례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양적인, 그러니까 여기가 춤이 빠져버리면 또 연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꼭 조회학, 해례학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근데 해례 연에서 사용됐어? 해례학. 근데 그거는 뭐야?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재래가 아니기 때문에 연례적 성격을 가졌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융통성 있게 이 골잘만 아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조선 후기 궁중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조선 전기까지 여기가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아까 이걸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양부학이었었잖아요. 근데 아당향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삼부학이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세계의 체제, 삼부학 체계를 갖는다. 이게 아당향, 고려 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삼부학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삼부학이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아당향의 삼부학 체계는 언제까지 가느냐? 여기 정학과 민속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요. 있는 말들이에요. 계속 여기도 아학이학이 나올 거고 여기도 당학이학이 나올 거고 여기도 향학이학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고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조선 전기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관들을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지 명자왜란이라든지 조선 후기와 전기를 나누는 기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국가의 어떤 선조들을 기르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거잖아. 문화유산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일제도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거를 뒤바뀌어 놓으려고 뭔가 왜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지. 불 질러버리고 막 이런 걸 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학은 쇠퇴의 길이 가지는 거고 축소가 되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 다 어때요? 궁중음악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어때요?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궁중에선 그렇게 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지방에 어떤 이제 글을 깨우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검은고 하나로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조선 후기에는 뭐가 지식인 계층에서는 풍류음악이 발전하고 또 그렇게 이제 뭔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많잖아. 말하자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훈장 선생님 찾기가 참 힘들어. 우리 지역에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찾기가 참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말하자면 조선 전기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뭐 영의정을 하셨던 선조가 영의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난 그 아들은 그 고을에서 살게 되면서 또 글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배워서 알게 되니까 또 훈장님이 되셔서 또 이렇게 전수하고 아무래도 수준들이 이제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넓어지게 되고 보고 듣는 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각자 거기에서 이제 뭐 허드렛일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서민들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흐름인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조선 후기에서는 뭔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래서 선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때 나오면은 뭐야 뭐 궁중음악, 궁중음악은 잘 생각도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따 이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종묘제력이 축소됐대. 뭐 그리고 종묘제랑 비슷한 거가 나왔던 거가 정조 때 사도세자 기르려고 경무궁제략 같은 거 만들었대. 이 정도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 그지? 왜? 각국 축소제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처럼 풍류음악, 민속음악 이런 것들이 더 여러분들 이제 귀에 익숙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는 거야. 뭐 거의 대부분 어때요? 쇠퇴가 되죠. 근데 하나 쇠퇴가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향악이라는 것이 우리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밀락 보면 여밀락 시리즈 뭐 해가지고 원래 세종 때 이랬는데 검은 거 하나만 들고 가갖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또 다시 뭐 또 궁중으로 또 들어가서 뭐 춤하고 또 뭐 같이 뭘 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향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궁중음악에서의 그 사용됐던 향악이 이제 풍류방이라는 데로 넘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변화가 돼서 훨씬 더 어때요? 발전을 하죠. 검은고의 어떤 다양한 어떤 우리의 향악적인 독특한 형태들을 발전을 시키니까 풍류악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르로, 하나의 음악의 종류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음악의 풍류음악.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친 거예요. 이 지금 음영 처리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궁중음악에서 우리 여밀락에서 해서 넘어와서 어떤다고 그래요? 원래 뭐 성악이랑 같이 막 노래랑 같이 궁중에서 악장가사랑 같이 했던 것들이 용대청하 가서 같은 악장가사 같이 했던 것들이 검은 거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검은 거에 파생가락 선율들을 만들어가지고 풍류음악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건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 웬만한 프린트를 안 주고 귀찮지 않아요? 프린트, 그지? 프린트 주는 거 너무 귀찮잖아.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 내가 그래. 내가 노량진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종합서적 음악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종합서적 쓰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종합서적이 나왔어.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매번 프린트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가 난 그런 선생님 프린트 많이 주는 게 너무 싫었거든. 그냥 선생님 그냥 책으로 좀 주시. 맨날 찢어지고 누래지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책을 썼었던 거야. 근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별로 안 주고 싶어. 웬만하면. 근데 나도 이게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나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한눈에 알아보게 할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논문은 그냥 한번 찍 보고 버려도 돼. 진짜 가는 길에 버려도 돼. 진짜로. 어차피 이 책들에서 녹아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생각에는 축소 복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자기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든가. 요즘에는 저기 패드에서도 이게 도형하는 거가 쉽잖아. 난 그래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렇게 묶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야? 정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학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학 전습소에서 20세기에 정학 전습소에서 뭐 했는지, 이황진 악부 양송소, 그래서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1913년 19년에 만들어진 거. 우리 음악교육론에서 했는데 기억나요? 마지막에 했던 거여서 복습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1919년에 이황진 악부 양송소 같은 우리 국악사 양송소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교육기관에서 궁중음악에서 했던 것과 이때문에 풍류음악에서 했던 이 모든 정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려면, 카테고리를 고르려면 이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야. 조음셋에서는 이 흐름을 다 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개론서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 삼복이학에다 갑자기 뚝 뛰어나와가지고 풍류음악, 민속음악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헤매게 돼.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래서
조선 후기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종음셋은 어떻게 되냐면 아학과 당학과 향학을 따로 또 써놨어요. 그 흐름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써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큰 틀을 그렇게 했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궁중음악과 풍류음악 묶여서 정학적인 것으로 앞으로 20세기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민간음악에서도, 민간은 뭐야? 민간인이 뭐야? 민간인. 민간인.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대통령들께서 옛날 문재인으로만 그러지만 이제 뭐지? 청와대를 나오면은 항상 하는 말. 민간인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 민간인이라는 건 궁중 밖에 사람. 청와대 밖에 사람. 그 청와대 밖에 사람. 민간인. 우리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에서는요, 뭐 이런 거 할 때, 외부에서. 뭐 우리 공적인 영역이 아닌 거에서 뭐야? 민간에서는요, 이런 표현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민간하고 민속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민간 음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써놓은 거거든. 근데 민간 음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궁중 음악이 그러니까 궁중에서 벌어진 거 외에는 도대체 무슨 일?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솔직히 민간 음악을 다뤄요. 무슨 양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민간 음악의 풍류학과 뭐가 있어요? 서민들.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어떻게 나눠질 거야? 계층으로 또 음악의 분류를 또 이야기를 한 거야. 계층. 그러니까 이 계층이라는 것도 원래 근데 여러분들 의심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를 막 따시면 조선후기에 사회계층이라는 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양반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양반 돈 주고도 사고 막 이랬던 시기인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니, 난 여러분들이 좀 나한테 그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이 안 떠올라? 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그거냐면,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양반이 즐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원래 우리가 사회적 계층 하면 양반, 뭐 중인, 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실제적으로는 양반도 즐겼지만, 수양을 위해서 양반도 즐겼지만은 이것들에 대한 주 핵심 계층들이 뭐냐면 중인이에요, 중인. 그러니까 중인은 어느 정도냐면 중인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조선시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중인 뭐 천민 뭐 이렇게 뭐 나누잖아요. 근데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딱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제 물론 중산층 지금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 이제 서민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확대가 돼서 그러니까 그 중간 계층들 어느 정도 글을 좀 알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중인계층이지. 여러분들이 중인계층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국가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인계층 그리고 중산층이잖아. 그러니까 뭐 재벌은 아니잖아. 그지? 재벌 딸린 애가 지금 여기 와서 수업 듣고 있을까 싶은데 모르지 요즘은 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중산층, 중인이라고 하는 거. 그들은 약간 향리, 옛날 말을 하자면 어느 정도 글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히 짐작컨대 지금 여러분들의 급수죠. 여러분들이 7급 공무원 정도 대우받거든요. 근데 7급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수석교사하고 교감 6급, 5급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이 4급 정도 돼요. 급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체계 약간 조금 다르긴 하는데, 우리가 좀 달라요, 그런 게. 근데 급수 체계로 했었을 때, 우리가 7급 정도 대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7급, 9급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중인계층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뭐 향이 뭐 이런 그 엄청 높은 고위직 이거는 아닌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양을 위해서 말하자면 양반 계층들이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지식인 계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반면에 글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좀 서민이라는 거가 이제 서민들도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뭐 이제 서민이라는 거가 굉장히 큰 폭이고 지금은 서민이 중산층이지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산업군의 뭐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걸 한다면 민속음악은 소위 이때는 글을 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어떤 이제 서민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서민들의 음악, 뭐 서민들이 문화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반과 중인이 이렇게 있는 계층가 음악의 분류 차원이라는 거가 없대요. 하나의 차원으로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공부가 어려운 부분, 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막 애우고 뭐 애우는 뭔가 이거는 솔직히 다 똥줄타면 해야 하게 돼 있어. 그거는 다 하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바라보는 차원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 용어가 나누는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건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서민하고 지금 서민하고는 달라. 옛날 서민은 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서민은 진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그거였다면 지금은 다 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지금은 뭔가 지원도 막 받아줘야 되고 국가가 이러는 그 뭐 복지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래서 우리가 왜 진짜 중산층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지금 다 하나같이 서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하고 또 옛날 서민하고는 달라. 지금은 어때? 교육을 많이 받은 서민이 너무 많아. 사실 그러니까 잉여된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인데, 그죠? 여러분들도 그잖아. 사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노동자, 노동자지. 근데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산업군에 가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그냥 있는 잉여자들도 많거든. 여러분들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잉여자들도 있지만은 사실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그거라고 하잖아. 진짜 청년 뭐 저기만 돈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 아무튼 그 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 서민 개념하고 또 지금 서민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게 배경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애울 필요도 없어져. 너무 당연한 거지 않아? 이제 음악의 종류. 그러니까 풍류를 즐긴다라는 것은 소유지 말라면 수양을 즐기는 사람들, 풍류. 왜 우리가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뭐 여가 생활을 한다. 이런 느낌처럼 취미로 여가 생활을 우리 워라밸을 한다. 나의 웰빙을 위해서 한다. 이런 느낌처럼 이들은 음악을 그렇게 수양의 어떤 도구처럼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세요, 여러분들? 바빠도 운동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아버리게 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땠냐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대해서 수양이 하나의 도구로. 그러니까 뭐 운동 하나 정도 하고 있어. 왠지 저 사람이 성실할 것 같고, 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 주는 거 있잖아. 조만간에 이제 음악이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고 있어. 요즘에 내가 또 이제 뉴스페이퍼를 뭐 쓰고 있는 거에서 이제 이런 평생 그런 어떤 차원으로 사람들이 뭔가 나는 클래식을 좋아해. 나는 트로트를 좋아해. 나는 뭐 왜냐면 그래서 트로트에 이것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뭐 음악의 이건가 딱 그 지덕체의 조화로움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20세기에 정악과 민속악이라고 나눠지는 거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일제 때 들어가가지고 이런 용어가 나온 거야. 우리는 정악, 민속악이라고 나누는 이 정악이라는 거가 20세기에 들어가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정악 전습소, 정악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20세기에 우리의 음악, 우리의 음악, 바른 우리의 음악. 우리 음악을 어떻게든지 전수를 해가야겠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적인 거에서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뭔 것 같아요? 문화에 돈을 안 쓰게 돼버리면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에서 어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어느 나라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 남미 쪽인가 어디인가에서 요즘에 막 남미들이 막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런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국어를 영어로 바꿔버렸대.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그냥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자체에서 이러면 진짜 우리의 어떤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들의 적을 다 버리자는 거냐.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최근의 기사들이에요. 뭐 알죠? 막 남쪽에서 막 요즘에 그래서 막 이민자들도 많고 막 나라 잃어버리는 데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요즘에 그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문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은 되게 과학적이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실제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언어를 버리면은 그런 어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가 되게 제가 대중음악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중음악에서 정말 많은 연구가 뭔지 아세요? 가사 분석하는 거예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가사를 녹았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재밌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에서 수업을 해줄게. 따로 이용하고 관련 없이 진짜 수업을 해줄게. 난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너무 해주고 싶거든. 난 뉴진스 디토가 왜 떴는지 너무 확실하게 알았어. 난 그냥 디토가 그냥 음악적 아니야. 디토 음악 들으면 왠지 모르는 슬픔이 있지 않아요? 음악 들으면 뭔가 막 엄청 발랄한 그건 아니잖아. 그 슬픔이 딱 지금 MZ들의 그것과 그리고 지금 3, 40대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50대를 넘어간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힘들거든. 뭔가 막 바뀌니까 내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근데 20대, 30대도 내가 여기에서 내 자리를 못 차지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 젊음이라는 그걸로 깜냥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 40, 50대들의 그 내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막 새로운 거에 잘 따라갈 텐데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막 불안함, 이런 거가 과거의 그 향수를 하면서 나도 저 20대 때 저런 푸릇푸릇한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가 옛날 영상 같은 느낌처럼 나오고 옷 스타일이나 이런 건 딱 요즘 애들의 어떤 그 발랄함을 나오고 그 문화 코드가 지금 딱 맞은 건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뉴진스의 그 컨셉이 엄청 잘 먹히는 거야. 뉴진스 음악 쓴 사람이 40대인 거 아세요? 몰랐지. 40대야.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가사와 그냥 봤을 때는 그잖아 짝사랑 이야기잖아 디토 이야기가 그 아련함인 건 거야. 여러분들 짝사랑 해본 적 있죠? 짝사랑 안 해본 사람 없을 거 뭐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 해볼 수도 있고 학원 가가지고 옆에 있는 남자애 보고 짝사랑하면 짝사랑을 내가 말 못하고 그 숨겼던 그 아련함 있잖아. 그 아련함은 기억을 할 거야.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도. 그치?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그 콩닥콩닥 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 10대 때 느끼는 거라든지 20대든지. 딱 그 뉴진스가 그걸 딱 긁어내는 그거였거든. 그럼 기획한 사람도 40대고 만든 사람도 40대고 그 전체 프로덕트를 한 사람도 40대였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요즘 친구들의 어떤 컨셉의 그거에서 풀어내는 거. 내가 나중에 꼭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수업을 해줄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음악 교사들이 지금 그게 엄청 모자란 것 같아. 그런 문화 코드를 읽는 그건 거가.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문화 흐름을 여러분들 이제 엘리엇 다 배웠으니까 알 거야. 컨텍스트를 알고 제대로 그 위에서 음악을 보는 거가 너무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 지금은 음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운드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운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운드도 이제 지금 가고요.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가사의 맥락성에 내가 거기에 정말 치료가 돼야 하고 이입이 돼야 되고 그 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그게 가사의 맥락성, 그 문화의 맥락성, 내가 그런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거 있잖아.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했어요.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한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는 EDM 음악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 우리 EDM 파티하자 이게 아니야. 되게 그런 아련한 그 슬픔과 뭔가 하고 싶은 열정과 드글드글 내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 요즘 MZ들 이지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루즈한 걸 싫어하는 세대라고 했던 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잖아. 딱 지금 그런 게 문화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럼 가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나는 끝이 결론을 이야기를 해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역사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그 맥락 위에서 이런 음악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정서, 그들이 도대체 그래서 그 시대 이 전쟁이라는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느냐.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그거가 우리가 진짜 공동적인 어떤 협력적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자질을 만들게 되는 건 거야. 지금 음악 교육이 나가는 방향이 2022 교육 과정이 나가는 방향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풀어갔는가, 어떤 게 그렇게 남아졌는가.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분명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국가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그런 게 엄청나게 센 분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대신들과 그런 합의를 해야 돼. 중국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용비어천가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담는 뭔가를 가사 쓰고 싶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라면. 그 정도 진보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세종이 성종 다음으로 다산했던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살뜰히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아들, 딸들을 챙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종 때 말하면 우리 성종 보면 할 거 엄청 많지? 성종 혼자 다 했겠어? 그 다음 세종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이 다 했겠어요?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으니까 일들을 열심히 했던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딱 그 시대를 지금 그런 리더자를 지금 키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협업을 잘 시킬 수 있는 리더자들을 키우자고 하는 거가 지금 교육과정의 흐름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음악에서요. 세종이 뭐 했는지, 성종이 뭐 했는지, 세종이 세종한테 뭘 남기고 가려고 했는 건지, 왜 세조가 그래서 바톤 터치해서 우리의 하다가 향악 발전해서 오음약보 만들고 하는 거, 왜 세조가 그 짓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AI를 지금 이미 다 뺏겼다고 하고 인공지능 다 기술 다 미국한테 뺏겼다 하더라도 우리 다 끝난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드웨어는 못 만들었어도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꿰뚫고 가서 또 한 번에 성장을 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야. 저출산 하는데도요. 거기에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나라거든. 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나라 망하든 우리나라는 소멸되든지 여기서 한 번 더 뛰든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런 컨텍스트 이에서 맥락 위에서 앞으로 국악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용어가 뭐냐? 바로 이런 용어야. 오늘 OT를 안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국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뭘 원하는지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음악 교사잖아, 교사. 그러면 이 교육이 음악 교육이 뭘 우리한테 지금 바라고 있는지 국가가 우리한테 뭘 바라고 있는지 그거를 깨트려 보라고. 내가 설명해서 했던 영상 다시 가서 보라고 해서 내가 그건 찐을 다 풀어놓은 거야. 내가 진짜 생각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하려면 출제자의 관점을 예상하려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맨날 국가에서 그런 문서들만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내가 요즘 무슨 고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럼 나도 제일 고민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떤 교사를 뽑고 싶어라 하겠구나. 뭘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임용고시요? 조만간에 개혁이 엄청날 거예요. 임용고시 실기시험이요? 지금 오랫동안 안 바뀌었죠? 바뀔 거예요. 확실히 바뀔 거예요. 확 바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바뀔 때는 너무 힘들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배우는 사람도 나는 2022 교육과정을 2년 전, 3년 전 아마 뮤서 영상 보시면은 알겠지만 작년 초인가? 재작년 초에 내 2022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 가지고 뮤서 영상에서 국악 관련되고 송가인 뭐 해갖고 처음 나올 거야. 그거 갖고 내가 그거 저기 뮤서에서 나오는 영상이 있을 거야. 난 2022 교육과정을 2년 전부터 계속 그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뀌면은 여러분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학교 가시길. 알겠죠? 자, 상부학, 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려 때는 대성학, 조선 전기 때는 이렇게 세종 시절, 조선 후기 때는 좀 축소되는 의미로 재리학, 뭐 그 다음에 민속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학은 이꼴 정학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국악은 앞으로 컨텍스트 위에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5분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